우리나라는 1차전에서 러시아와 붙게 되는데요. 구자철 선수는 주장답게 선발 출전을 하고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1차 조별 예선 전에요. 평가전을 2번 정도 했는데 공격이 정말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뭐 슈팅 하나 못 때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러시아는 좀 이게 유럽의 특유의 피지컬도 있고 성불군 축구라는 게 좀 러시아 축구거든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별리그 1차전 전에 있던 평가전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연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전반전에는요. 다행히 후반 10분 주맨 박주영 선수를 대신해 군인이었던 이근호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도리도리 하더니 기습 중거리 슛을 쏘는데요. 이게 웃기게 역대급 좀 골키퍼 실수로 좀 남을 것 같아요. 러시아의 야킨 PF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아쉬운 게요. 이렇게 선제골을 넣었는데 2분 만에 또 실점을 하게 되면서 이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승부로 끝나게 된 거죠. 자, 그래도 러시아와의 무승부는 여론이나 많은 언론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면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러시아 비기고 알제리 이기고 벨기에는 어떻게든 비겨갖고 조 2위로 올라가자라는 게 우리나라 셈법이었거든요. 경우의 수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요. 당시 대한민국은 알제리를 최악체로 생각하고 알제리 정도는 해볼 만하다는 여론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알제리를 이기고 러시아 비겼으니까 알제리 이기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성행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웃긴 게 역시 축구공은 둥글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알제리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전방전에만요. 우리나라가 알제리한테만 3골을 헌납해요. 그것도 전반 26분부터 38분까지 약 12분간 3골을 헌납하면서 역대급 거의 막 우리 98 월드컵 때 네덜란드전 같은 최악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실점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가 더 최악이었던 건 뭐냐면 단 한 개 슈팅도 날리지를 못해요. 전반전에. 반면에 알제리는 전반에만요. 10번의 슈팅과 5개의 유효 슈팅 그 중에서 3득점을 기록합니다. 거기에다가 경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흔히 말하는 바코트 경기. 우리나라 쪽에서만 경기가 진행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이 친구들이 알제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다행히 후반이 시작되고 5분 만에 우리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가 첫 슈팅을 때렸는데요. 이걸 골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따라잡나?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얼마 안 돼서 또 한 골 먹히면서 1대4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또 주장 구자철 선수가 정말 저 아직도 그때 구자철 선수의 표정을 기억하는데요. 저는 어금니 깨지는 줄 알아서 막 진짜 이를 악물고 뛰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구자철 선수가 결국에 한 골을 뽑아내면서 2대4로 알제리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요. 이날 경기 패배가요.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60년 동안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뭐 무승부는 고사하고 패배를 해버렸으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알제리를 가볍게 봤던 차에 우리나라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 황금 세대를 이루고 있던 벨기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벨기에를 월드컵에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1무 1패를 했거든요.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긴 적은 없지만 약간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팀이 딱 벨기에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금도 벨기에가 황금 세대가 이어가고 있긴 한데요. 이때 당시에 황금 세대의 초창기 멤버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많이 달랐던 거죠. 당시에 벨기에가 스페인, 프랑스 이런 팀이랑도 비빌 수 있다라는 게 통용하는 축구계에서 나오는 얘기였는데 이 벨기에를 만난 거예요. 3차전에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1무 1패였죠. 승리가 필요했어요. 승리가. 근데 이런 최강팀 상대로 승리가 힘들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승리를 하면 안 돼요. 16강에 올라가려면 벨기에를 상대로 무려 3점 차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가능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날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하도 논란의 의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의리 명단이다 하면서 고려대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한번 마지막 경기만큼 색다른 도전을 하시고 싶었던 건지 라인업을 좀 많이 바꿔요. 특히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두 선수를 바꿉니다. 하나가 골키퍼 정성용, 하나가 공격수 박주영 선수였습니다. 골키퍼 정성용 선수 대신에 김승규 선수가 들어가고요. 공격수 주맨 박주영 선수 대신에 진격의 거인 신우크 김신욱 선수가 선발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러한 파격적인 라인업은 의외로 결과로 이어집니다. 벨기에가 최강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격의 신우크 김신욱 선수가 전방에서 키가 196인가 그러거든요. 이 선수가 또 이게 또 피지컬이 좋아요. 이 선수가 벨기에 진영 깊숙이 들어가갖고 막 휘짓고 다닌 거예요. 물론 드리블을 쳤다 이런 게 아니고 공중볼을 다 따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후방에 있었던 김성규 선수는요. 골키퍼죠. 이 선수는 벨기에 슈팅을 다 막아내버려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김성규 선수의 선방 같은 경우에는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서 거론할 정도였는데요.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의 젊은 골키퍼가 벨기에를 고전하게 했다. 빅 유닛이 나타났다. 크루투아
메시와 못지않은 멋진 플레이다 이렇게 극찬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예상과 달리 벨기에는 우리나라의 페이스를 말리게 돼버려요. 심지어 전반 44분에는요 수비형 미드필더 스테번 두루프가 진격의 시누쿠, 이 시누쿠가 떡뜯어 크고 키도 크니까 막으려다가 고의로 발을 밟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심판이 딱 발견하고 바로 퇴장을 시켜버립니다. 자, 10대 11의 경기가 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경기를 잘 풀어갔어요. 김신욱 선수하고 김승규 선수가. 아,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후반전이 시작되고 이 진격의 시누쿠와 센세이션의 손흥민 선수를 빼고 김보경 선수와 기동원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게 돼요. 저도 그때 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교체였는데 이 시집고 다니는 선수를 왜 뺐을까? 이게 딱 그거거든요. 시누쿠 선수가 전방에서 비비면 세컨볼을 이렇게 떨궈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이 되니까 이게 툭툭툭 치고 가고 이게 분명히 가능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축구 지식이 엄청 많진 않지만 얕은 지식으로서 보자면 이거 괜찮은데 굳이 약간 좀 애매한 김도경과 지동원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자, 이게 또 결과로 이어져요. 이 두 선수가 교체되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흐름이 바로 벨기에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후반 32분 손흥민 선수의 팀 종료죠. 얀베른 통원 선수에게 선제골을 먹히면서 경기는 0대1로 패배하게 됩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1무 2패로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에 좌절하게 됩니다. 이 월드컵을요 의리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도 이렇게 안 좋아서 2002년 이후에 최악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월드컵으로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 이때 주장이 또 구자철 선수였으니까요. 구자철 선수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갔을 겁니다. 런던 올림픽 때 이렇게 국민들의 약속을 지켰는데 월드컵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나왔으니까요. 자, 어쨌든 월드컵이 끝나고 구자철 선수는 독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구자철 선수는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게 알제리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 이악 물고 뜨는 게 보였다고. 그래도 한 골을 넣었어요, 구자철 선수가. 이렇게 한 골을 넣으면서 2014-2015 분데스리가 시즌을 기대 속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2014년 8월 24일 2014-2015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요 마인츠는 파더보른을 만나게 됩니다. 구자철 선수는 박주호 선수와 나란히 선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개막전 선발로 주전 경쟁 우위를 어떻게 보면 보였던 구자철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전반 33분